비만과 근육 저하입니다. 아니 살찐 것도 억울한데 또는 내 몸에 근육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다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니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비만해져서 근육이 줄고 또 체지방이 많아지면은 NK 세포라는 대표적인 면역 세포의 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근육 안에서는 NK 세포를 비롯한 많은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을 활성화하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적으면은 이 면역 세포의 활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특히 한 60대 이후에 한 65세는 뭐 30%, 또 75세 이하 이상에서는 40%까지도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저렇게까지 줄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식사 조절 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높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감기 한 번 네. 걸리면 잘 낫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력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허벅지 근육 꽉 잡는 운동법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3대 주범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인지 잡아보겠습니다. 주세요. 비타민 부족. 요거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타민과 면역력의 관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잘 먹어야, 고루 먹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면역에 관련된 비타민도 중요합니다. 여러 비타민이 관여하지만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C, E, 일명 에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타민 A의 경우는 그 면역 세포의 생성과 활성화를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활동을 함으로써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E의 경우는 면역에 관련되는 세포 중에 중요한 세포가 T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의 생산을 돕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돕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우기도 쉽네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A, C, E, 에이스. 맞습니다. 네, 에이스다. 아나운서 중에 에이스 우리 아, 이재성 아나운서. 네, 역시 또 에이스. 네. 함께 에이스 되고 싶어. 훈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해요. 이제 비타민은 뭐 주변에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두 분은 어떻게 잘 챙겨 드세요? 저는 원래 이런 그 약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인간 비타민이지 비타민을 따로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약으로 이렇게 약간 좀 보충을 한다기보다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고 나서 이후로는 오히려 음식 먹을 때 조금 채소나 과일을 조금 많이 먹으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항상 까먹는 게 여기에 어떤 비타민이 있는지는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궁금한 게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비타민 E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여러 가지 식물성 기름, 견과류 이런 데 들어있는 그런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한 음식들이 있고요. 비타민 A는 당근이라든지 시금치, 고구마 같은 그런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그 귤이나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같은 그리고 또 의외로 고추 같은 채소에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골고루 먹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아무래도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네. 몸에도 좋잖아요. 비타민 에이스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정도 먹고 있어요. 음식으로 섭취하시는군요. 네, 주로 음식으로 먹으려 노력을 하는 편이죠. 역시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면역력 저하의 주범은 무엇인지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급격한 온도차. 온도차가 좀 심하면 감기 잘 걸리긴 하는데 면역력도 떨어지는군요, 교수님.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교차, 그러니까 아침하고 밤, 낮 이 시간에 온도 차이가 10도 정도가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일단 일어난다고 돼 있고 또 실제로 이 면역 세포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원래 우리 몸에서 써야 될 에너지가 이렇게 좀 약간 일정 부분 딱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이게 온도 차이가
상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 자율신경, 호르몬, 뭐 여러 어떤 기관에서 이 에너지를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 갖다 쓰는 문제 때문에 면역세포가 가져야 될 에너지가 사실은 조금 분배가 돼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둘째는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온도 차이 때문에 이 호흡기계에서는 약간 이게 그 바이러스 같은 걸 침투를 막기 위해서 점막에 세포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손모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그 저하가 되면서 실제로 바이러스 침투가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조금 변한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0.8%, 또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한 0.9%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교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면역의 어떤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신경 써야 될 네. 부분이네요. 아까 서태훈 씨가 아침에 마른 기침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관지가 마르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기관지 관리를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기가 이 환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역력 저하로 올 수 있는 살벌한 경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닥터의 경고 시간인데요. 먼저 네. 김호준 교수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경고는 자, 무너지는 면역 체계 심혈관 질환을 불러온다입니다. 어머, 첫 번째 경고 조금 무섭네요. 아니, 그러니까 면역력이랑 심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있는지 몰랐어요. 실제로 일단 우리가 그 면역력 자체에 특히 이제 이런 환절기 때 우리가 좀 그 유념하셔야 될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든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포들이 굉장히 과잉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면역 세포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포라는 게 과연 그런 면역 관련된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항상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 안에 어떤 그 침범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백혈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건 대부분 아실 텐데, 백혈구는 크게 일단 이게 그 하나로만 지칭이 돼 있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10개 정도의 어떤 세포들이 주로 관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식세포, 그다음에 T세포, 뭐 B세포, NK세포, 아마 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포들이 사실은 일단 이런 면역 체계에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어떤 일교차가 크거나 또는 무슨 어떤 바이러스 침범이 있었을 때 이것들이 과잉 생성이 되게 될 경우에는 혈관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거기를 어떤 막기 위해서 생성이 많아지면서 피떡 같은 것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이 정해져 있는 이 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혀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혈관 질환들을 심하게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항상 배우잖아요. 네. 흡연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럼 담배 피면 면역력도 떨어지겠네요. 실제로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뭐 일단은 그 흡연 자체가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주 뭐 대표적인 어떤 문제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흡연 자체에서 들이마시는 그 유해 물질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면역 세포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그런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흡연은 내 몸을 교란시키는 약간의 어떤 무슨 전파장애 같은 이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차라리 그러기 때문에 흡연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꾸준히 교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